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저거를 해볼 겁니다. 저 RTT, 쉽게 말해서 RTT라고 하는데 렌더 투 텍스처거든요. 렌더 투 텍스처, 텍스처로 렌더링인 말인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는 손맵이나 이런 데서 텍스처 렌더링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리는 게 빠르지 뭐라고 했는데, 근데 당연하겠지만 컴퓨터가 그림자를 뽑는 게 훨씬 빠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렌더 투 텍스처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렌더 투 텍스처는 텍스처로 렌더링하기. 그 렌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렌더링 뭐 이런 말. 이 렌더링이 뭐 하는 거냐면 3D 오브젝트를 2D로 찍어내는 말을 하죠. 2D 이미지로. 근데 2D 이미지로 전환할 때 카메라로 이거를 촬영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예,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렌더링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만약 카메라가 없다면 절대 렌더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거를 이미지를 찍어내면은 2D화가 되겠죠. 근데 이 2D 이미지는 카메라에서 찍을 때 요렇게 찍어가지고 얘를 지금 보여지게 카메라로 보고 있는 모습 자체를 그대로 2D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렌더링. 그죠? 근데 텍스처로 렌더링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D 이미지화 되는, 그러니까 얘는 2D 이미지화가 될 때 그냥 2D 이미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 라이팅에 의해서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자, 맥스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 뷰를 소개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잠깐 얘를 숨기고, 우리가 여기에는 디폴트 라이트라고 해서 기본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쉐이딩이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밝고 어둡고. 그런데 이 디폴트 쉐이딩 말고 플랫 컬러라는 게 있고요. 잠깐만. 일단은 요거를 진행을 할 때 뭐부터 꺼주셔야 되냐면, 얘는 지금 17 버전이라 라이트 앤 섀도우가 이쪽에 빠져 있는데 섀도우와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제가 수동으로 껐습니다. 근데 2015 버전에서는 디폴트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리얼리스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또는 쉐이디드라고 되어 있겠죠. 요 밑에 쪽에 쭉 보면은 요 뷰포트 백그라운드 위아래 쪽을 해가지고 여기 옵션이 라이트랑 그리고 섀도우랑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렇게 두 개 그림자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체크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거 두 개를 다 꺼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디폴트 라이터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맥스 뷰포트 상에서. 맥스 뷰포트에서 설치된 디폴트 라이트의 위치는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귀속되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의 위치가 계속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라이트는 이른바 동적 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렌더링 할 때도 도움이 안 되고 쉐이딩 볼 때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디폴트 쉐이딩에서 이거를 플랫 컬러로 바꿉니다. 2015 버전에서는 솔리드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라이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요 오브젝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제 기본 배색만 해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갔겠죠.
근데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메테리얼을 띄워서 M 누르면 메테리얼이 떠지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적용한 메테리얼을 확인을 해보면, 잠깐만요, 이게 쉘 메테리얼로 들어가 있는데, 쉘 메테리얼을 일반 메테리얼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탠다드로. 오케이. 스탠다드로 바꾸고, 이게 지금 메테리얼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메테리얼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넣고요. 그리고 메테리얼 네임 지정을 할 건데, 메테리얼 네임 지정은 랜도 바디, 이거 뭐 무슨 이름과 같냐면 여기 적혀있는 오브젝트의 네이밍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낸도 바디가 이게 뭐 메테리얼이 머리카락만 따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낸도로이드 헤어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네, 이게 지금 바디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디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처를 넣어야죠. 텍스처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메테리얼에서 이 밑에 쪽으로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메테리얼 옵션들이 나오는데, 맥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테리얼 에디터 중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컬러, 디퓨즈 컬러, 스페큘러 컬러, 스페큘러 레벨, 글로스니스, 셀프 일루미네이션, 오파시티, 필터 컬러, 범프, 리플렉션, 리프렉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있는데, 각각 뭐하는 맵인지 전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쓸 거는 맨 위에 맵 한 장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안 써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메테리얼의 투명도를 뚫어야 된다고 할 때 오파시티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굳이 맥스에서 노말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럴 때 범프 맵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여기다가 랜도로이드 베이스 컬러라고 해서 PSD 컬러를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디퓨저 컬러에다가 넣고요. 그럼 이제 컬러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보여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불린 베이직 파라미터에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까지 올려주게 되면은 해당 디퓨즈 컬러의 적용값을 오브젝트에 100% 반영해서 얘가 그림자가 나오지 않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제한 거예요. 예. 아까 전에 나오던 이 여기에서 보던 요 플랫 컬러와 같은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플랫 컬러로 바꾸게 되면 어떤 게 바뀌게 되는 거냐면 씬 전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쉐이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거고요. 메테리얼 하나를 지정해서 컬러 값을 100%까지 올린 거는 다른 오브젝트들은 요렇게 여기 보시면 쉐이딩이 걸리고 있죠, 우산 같은 경우. 그죠? 그런데 얘는 요 메테리얼에 의해서 쉐이딩이 걸리지 않도록 되는 거고요. 얘가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기 들어가는 맵에 대한 메테리얼의 맵에 들어가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것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스페큘러 컬러, 이거는 스페큘러 컬러 값입니다. 그러니까 스페큘러라고 하는 것과 글로스니스라는 것의 개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스페큘러와 글로스니스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의 오브젝트 하나를 꺼내 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브젝트의 메테리얼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티폿입니다. 그리고 티폿의 세그먼트를 증가시켜 주면은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쉽게 메테리얼을 적용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일단 여기다가 적용해 가지고 넣고 보죠. 자, 맥스에서의 메테리얼 다루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메테리얼을 적용할 때는 위쪽 상단의 get 메테리얼 말고 세 번째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으로 해서 오브젝트에다가 메테리얼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은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뷰포트에서 메테리얼 보기를 눌러줘서 이 메테리얼이 요 오브젝트에 등록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디퓨즈가 회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회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요게 흰색이 되면 얘도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컬러 값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기를 100%로 맞춰주면은 얘는 흰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쉐이더를 넣어가지고 확인을 할 거니까 이걸 0으로 넣어가지고 쉐이드가 100%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설정 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스페큘러 레벨이라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가서 볼까요? 여기 뭐라고 있죠? 스페큘러 컬러와 레벨이 있죠? 스페큘러 컬러는 빛나게 되는 그 반사되는 빛의 값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의 컬러예요. 그리고 스페큘러 레벨은 반사되는 빛의 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페큘러 레벨을 증가시키면, 자,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스페큘러 레벨이 없음, 스페큘러 레벨이 50임, 스페큘러 레벨이 100임. 이거 바뀌는 거 보이죠? 근데 빛 반사되는 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흰색이기 때문이거든요. 회색으로 바꿔서 보면은 확실히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50%, 0%. 그죠? 확실히 차이 나죠? 이렇게 빛의 반사량을 맥스에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맵을 다시 가서 봅시다. 맵에서 보면 이제 글로스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글로스니스 값을 증가시킬수록 빛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쨍하게 모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더 높여서 90%까지 가져가면 이 100%까지 가져가면 거의 점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게 되고요. 90 정도 가져갔을 때 요 정도까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점점 낮추면 어떻게 돼요? 라이트가 점점 퍼지게 됩니다. 0%까지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확산이 돼가지고 주변이 다 나오게 되는 거겠죠? 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글로스니스를 쓸 때 값이 몇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물체의 상태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고요. 오브젝트가 물에 젖어 있다라고 할 경우 글로스니스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오브젝트가 건조하게 말라 있으며 오브젝트는 주변의 물체를 뚜렷하게 반사시킬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글로스니스 값이 매우 낮겠죠. 그거를 외워두시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맥스에서는 요걸 쓸 일이 없습니다. 맥스 뷰포트는 결정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뷰포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작할 때만 잠깐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맥스 뷰포트에 목숨을 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맥스 뷰포트에서 그 옵젝트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요. 잘 나오지 않아서 결과값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엔진상에 임포트하면 잘 나옵니다. 맥스 뷰포트의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맥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주변에 물어봤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거나 뭐 그런다면은 뭐 재설치하는 것도 권장하기도 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인데 한 100에 하나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뭘 어디를 만졌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초기화해야죠. 휴대폰처럼.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페큘러 글로스니스까지 받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거 우리 위에서 봤었죠. 이거 뭐였어요, 이거?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뭐였죠, 이게? 자, 다시.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빵이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100이다. 이해되셨죠? 예. 그 셀프 일루미네이션 여기 있었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거 체크를 해주면 요 값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디퓨즈 컬러가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오파시티를 보면은 요게 재미난 게 있는데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해도 전혀 적용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맵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이 밑에 있는 란에는 여기 자체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러지? 요 탭 안에 있는 이 맵스라고 돼 있는 탭 안에 있는 애들은 실제로 여기에 맵에 값이 들어가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쪽에 보면 똑같이 베이직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위쪽에 오파시티가 들어가 있고요. 오파시티를 낮추면 포토샵에서 레이어에서 투명도 낮추듯이 낮춰집니다.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낮춰지고요. 높아지고요. 뻔하죠, 오파시티. 그리고 내가 부분적으로 안 보이고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UV 상에서 검은색과 흰색으로 그것을 영역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거고요. 이 필터 컬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프는 일반적으로 여기 범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노멀 범프를 넣게 되는데, 노멀 범프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노멀 범프를 하나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노멀 범프를 보기 위해서는 쇼 쉐이드 메테리얼인 뷰포트를 길게 클릭하여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왜 두 번째 있는 것을 선택하냐면, 여기에는 지금 쇼 리얼리스틱 메테리얼 인 뷰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있는 메테리얼이 다이렉트X 기반으로 돌아가는 메테리얼이에요. 첫 번째 거는 맥스 기본 메테리얼이고요. 두 번째 게 다이렉트X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노멀 범프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멀 범프를 실제 보려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0인 게 유리하고요. 스페큘러 레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유리하고요. 글로스니스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유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범프 맵을 아무거나 하나 적용해 볼게요. 범프 맵을 적용할 때 노멀 범프로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노멀 부분에 비트맵 형식으로 잠깐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거 노멀을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하나 있었는데, 플레이크 어딨니? 후레이크 FPL에 있었을 건데 이건 아니고, 이거 한번 넣어보죠.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봅시다. 그냥. 이것도 노멀 맞거든요. 자, 오픈 해가지고 넣어주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지금 평면인 상태일 텐데 분명히, 그죠? 근데 이렇게 각져 보이죠? 어디는 튀어나와 보이고 어디는 들어가 보이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현재 노말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받아야 되는 빛의 각도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노말이 하는 일은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 타일링을 더 주려면은 뭐 여기서 3 주고 여기서 3 주고 이래가지고 반복되도록 이렇게 들어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겠고요. 이게 노멀 맵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플렉션이라고 있는데, 리플렉션은 뭐 하는 거냐면 주변 환경 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체크를 해주고 여기다가 환경 맵을 넣어주면은 주변 환경을 반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비트맵으로 넣으면 안 되고 저걸로 넣어야 됐던가? 잠깐만. 리플렉션 맵을 따로 넣는 파라미터가 있던가? 맥스에서는 저는 이걸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맥스는 따로 그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플렉트 여기 있다. 스캔라인용 리플렉트 이건가 본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따로 체크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본데. 환경이 조용히 되는구나. 근데 요거는 일단 주변 환경을 반사하기 위해 환경 맵을 넣는다 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은 뭐 하는 거냐면, 리플렉션이랑 개념은 조금 다른 겁니다. 얘는 반사광에 대한 조절을 하는 건데, 이건 역시 맵으로 제작해서 넣을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범프맵과 개념이 같습니다. 근데 범프맵은 표면상에서 보여질 때 각이 꺾여지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브젝트에 실제로 넣었을 경우 오브젝트를 실제로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흰색 검은색에 따라가지고 어마운트 오브젝트가 실제로 튀어나옵니다. 오브젝트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제대로 적용되려면 오브젝트의 면의 개수가 최소한 그 내가 넣으려고 하는 그 이미지의 픽셀 수에 비례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24 곱하기 1024짜리를 내가 1024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오브젝트에 넣어가지고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려면은 1024 1024가 1024 1024 두 개 곱하면 얼마지 값이? 1024 곱하기 1024는 104만이거든요. 이거 소수점 밑으로는 요 뭐지? 천 단위까지는 그냥 반올림해가지고 105만이라고 하면은 면의 개수가 적어도 10만 개는 돼야 10분의 1 정도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거는 좀 새로운 기술인데 개념을 좀 설명을 더 해볼까? 이거는 여태까지 있던 개념이랑 좀 다른 거라 가지고.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게임의 필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게임의 필드가 있다고 치는데 여러분들 요즘 PC가 그 뭐지 모델링을 몇 개까지 60프레임 정도를 시간당 60프레임 정도를 유지하면서 몇 개까지 출력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요즘 PC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껏 못해도 한 200만 개까지는 200만 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몇 세대 그래픽 카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기준을 잡죠. 뭐 엔비디아 기준을 갈게요. 쉽게 말해 지포스. 이게 여러분들이 그 3D 쪽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하려면 이런 기반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 게임 좀 해봐라고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게임 상에서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고 요즘 나와 있는 게임의 옵션은 뭘 껐다 뭘 킬 수 있으며 해당 옵션들이 각각 무슨 기능을 하는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좀 할 게 많죠. 놀 때도 잘 놀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정도 있을 때 얘가 뭐 그래픽 카드 내장 그 GPU라고 하는데 GPU의 헤르츠가 몇 헤르츠가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차치하고 한 칩셋을 그 정도라고 보죠. 요새 나온 것 중에 한 15만원급? 15만원급이라고 하면 한 970 정도 될 거거든요. 970 정도 되고 내부에 램이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램이 G램이 이거 V램이라고 그래야 되나? V램이 몇 기가야? V램이 2기가 2기가라고 치면은 그러면 200만 개가 화면에 다 뜨고 있을 때 60프레임까지는 유지 못하더라도 60에서 30프레임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폴리곤이 200만 개. 폴리곤이 200만 개. 배경 캐릭터 다 합치는 거지. 화면상에 다 뜨는 거죠. 모두. 이거 여러분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게임상에서는 캐릭터만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만 개라고 했을 때 200만 개면 캐릭터 100만 개까지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캐릭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화면에 동시에 한 20마리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한 마리 100만을 썼다 그러면 20마리 나오면 몇 만이에요? 2천만이죠. 2천만 나오기도 전에 컴퓨터 뻗어요. 안 움직입니다. 화면이.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제작할 때 뭐 5만 이하로 제작해야 되고 뭐 1만 이상이면은 그냥 쓸만하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거에서 잰 거는 캐릭터만 잰 거죠. 배경은 안 쟀잖아. 효과도 안 쟀고. 그리고 배경이랑 효과도 다 넣었다고 치면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사운드가 있죠. 사운드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2D 그래픽 소스가 있죠. UI, 아이콘,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을 돌리려면은 거기에서도 메모리를 역시 차지하거든. 그것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엔진에서 적용해주는 기능들, 펑션 같은 것도 들어가야죠. 그럼 그것도 역시 메모리를 할당해야죠. 그래서 그래픽에서 쓸 수 있는 메모리 할당률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아,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해지지? 근데 이거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미니멈이에요. 알아야 되는 진짜 기반 지식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잘라야 돼요. 이게 잘라가지고 25%였나를 쓸 수 있어요. 시스템 가동률 중. 왜냐면 20%는 20%였나 30%였나가 뭘로 돌아가고 있냐면 저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운영체제. 윈도우 돌려야지. 예? 윈도우 돌려야지. 그래가지고 이거 이미 띄고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돌려야 되는데 엔진을 가동시켰다라고 하면 30%또 먹어요. 엔진 가동하는 것만으로 이미. 여기서 잘리고 그럼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최소 사양이 결정나는 건데 그래서 휴대폰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노멀 돌리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PC에서도 이 정도인데 휴대폰은 오죽할까. 그 중간에 전화도 받으려면은 그것도 또 메모리를 남겨놔야 되거든. 그 휴대폰은 원래 전화기입니다. 게임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걔는 시스템 쓰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픽에서 쓸 수 있는 총 메모리의 그 양은 많아봐야 25%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요새 한 200만 개 정도까지 여유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정말 최적화를 잘해가지고 카메라에서부터의 거리가 20m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나무통 하나에다가 약 15,000개, 15,000개의 폴리를 쓸 수 있다고 치죠. 근데 나무통에 뭐하러 15,000개씩이나 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카메라에서 아주 가까워졌을 경우 이를테면은 약 2m 안쪽까지 들어왔을 경우에 화면상에 이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게 돼 있고 요 정도 한 4분의 3 정도의 크기를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게 됐다면 3분의 1까지 왔을 때 엔진상에서 걸 수 있는 기능 중에 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테셀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테셀레이션 기능은 뭐 하는 거냐면은 실시간으로 모델링을 쪼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델링을 쪼개줘요. 그럼 모델링을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뭘 할 수 있어요? 변형을 가할 수 있죠? 깊이 값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더 튀어나오게 하거나 그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노말처럼 페이크 맵인 게 아니라 가까이서 봤을 때 실제로 오브젝트가 변화를 일으키고 진짜랑 뭐가 다른지 알 수 없게 되게 돼 있어요. 그때 랜드로이드 설명하는데 왜 일로 왔는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건데 지금은 그렇게 깊게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야? 기초 수업인데. 자, 일단 요까지 하고 아이고 이거 맵 설명하니까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 일단 요까지 하고 끊고 그리고 맵 뽑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